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도 매우 높은, 즉 이익과 손실을 교환하는 거래였다. SK증권은 자기 자본과 모건에게 빌린 자본으로 라부안의 회사를 만든다. 1년 동안 타이 바투아가 안정적이면 SK가 30%의 이익을, 바투아가 하락하면 모건이 무한대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었다. 루피와와 연계된 계약도 있었다. 내 돈하고 남의 돈 빌려서 투자했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내 돈 안 날리고 빌려준 돈도 날리고 또 한 200, 300씩 더 깨져서 내 주머니에서 또 돈 꺼내가지고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이 구조 자체가. 하지만 태국 바투아가 고정 환율제였던 당시 위험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SK를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은 여기에 2억 8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태국 중앙은행에서는 급속히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금융자본의 압력에 결국 태국 정부는 바투아 지키기를 포기한다.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자 바투아 가치는 2배까지 폭락했다. 수합 거래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은 순식간에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다. 일곱 개 기업이 입은 손실액은 모두 7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월스트리트의 관심은 과연 한국 기업들이 계약대로 그 돈을 지불할 것인가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시 JP모건 측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On the first Sunday of 1998, a J.P. Morgan & Company executive answered the telephone in room 1808 of the Hotel Sheila in Seoul. Pang Chun-ho, a Morgan vice president, had flown to the South Korean capital from Hong Kong to persuade 8 financial companies to swallow a $757 million trading loss. 당시 JP모건과의 수합 거래에 참여한 기업들은 손실액을 조정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도착한 JP모건의 방춘호는 또 다른 한국인 부사장과 의견을 교환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지금 거래를 중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엔 조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팅은 돈을 따고 있을 때 하는 것이죠. 돈을 잃고 있을 때는 절대 배팅하지 않는 법입니다. JP모건의 의도는 분쟁 없이 계약된 금액을 지불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1998년 2월 JP모건의 수합 거래가 뉴욕의 법정에 서게 된다. 모두 9건의 소송 중 제일 늦게 소송에 뛰어든 대한생명. 이 회사 역시 다른 기업들처럼 JP모건에게 손실금 6,600만 달러를 모두 물어준 상태였다. 소송을 해보자고 나선 사람은 허창원 씨. 그는 부실자산 청산을 위해 대한생명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었다. 진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국익이 해외로 유출됐다. 당시는 또 IMF라는 그 위기가 와가지고 나라 전체가 상당히 국민 전체가 이제 힘들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지는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거는 이 국익을 우리한테 환수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이라도 일단 기울여야 된다. 대한생명의 소송 대리인은 유동환 변호사. 그는 JP모건과 주택은행의 소송에서 주택은행의 대리인이기도 했다. 그 관련해서 좀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소송이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11월 말에야 유동환 변호사를 인터뷰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수업 거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기와 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위 표시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호화스러운 외국 자동차 매장에 가가지고 차를 구경을 하면서 자동차 판매원이 저한테 이 자동차가 8기통짜리 자동차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은 당연히 저는 그걸 믿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차를 뜯어보지 않는 한 실제로 이 자동차가 8기통인지 4기통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판매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그 판매원을 믿게 되고 또 그럴듯한 자료들을 보여주면은 그 자료를 믿게 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주장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서상 대한생명은 계약이 만료되는 1998년 1월 이전에도 거래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실제로 저희들이 7월 달부터 그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가면서 10월 달에는 저희들이 이제 문서로 JP모건에다가 빨리 조기 상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가 98년 1월 달에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조기 상환을 시켜버린 것은 JP모건한테 가장 유리한 시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환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맡은 뉴욕의 법률회사. 뉴욕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법률회사다. 특히 존 로비 씨는 JP모건 측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장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With at least some issues, that the evidence was clear on our side that we should win, and this case was extensively briefed. Many documents were given to the judge, and the judge had held 2 very long days of argument, which is somewhat unusual. He also held hearings with expert testimony from Korean law experts on certain issues. This is what we call our war room, just a litigation name for where you store all your documents. 그동안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무려 7만 페이지 분량에 이른다. Have you read all these documents? Has been read several times, really, by each of the attorneys on the team, because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 the facts that are disclosed in the litigation. 이번 소송은 국가 간 금융상품 소송 중 최고의 분쟁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7월 헤럴스타인 판사가 내놓은 판결문은 40여 페이지에 이르렀다. 그것만으로도 사건의 복잡성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뉴욕 법원은 대한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JP모건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대한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한생명이